자, 요즘 힘드시죠? 강의 또 뭐 전과목 민법도 봐야 되고 학개론도 봐야 되고 자 민법 공법도 봐야 되고 중개사법도 봐야 되고 세법 공시법도 봐야 되고 자 과목이 많다 보니까 참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쉽지 않으니까 뭐요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있겠죠. 우리 하여튼 우리 올해 더 드림과 관련돼서 더 드림 우리 출판사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합격의 영광을 한번 맛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격의 성취감도 한번 맛보시고 자존감도 한번 맛보도록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여튼 이렇게 인용되는 거 뭐예요? 저는 뭐 첫 번째도 소원이 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우리 회원 더드림 여러분들이 첫 번째도 합격하는 게 소원이요. 두 번째 물어본다면 두 번째도 합격, 세 번째도 합격, 네 번째도 합격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합격 올해는 합격이라는 요 뭐예요? 딱 하나의 단어만 생각하시고 우리 좀 힘들더라도 우리 이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선을 해봐서 미련 없이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뭐예요? 아름다운 뭐의 성취감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끝까지 강의 들어서 고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드림 교재 168페이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다.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왜 제공할까요? 제공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서류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은 진정성으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 진정성 확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등기 의무자라는 걸 한번 따져보시죠.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는 자죠. 그러면 불이익에 대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근데 등기 권리자는 뭘 받아요? 이익을 받죠. 이익을 받는 자한테 뭐 진정성까지 확보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등기 의무자, 원칙이 의무자 거 제공해 준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 A적으로 그러면 권리자가 제공해 주는 것들 몇 개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A적 측면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리하면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마다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서류와 관련돼서 일단 뭐부터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이걸 한번 따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 등기법은 전체적으로 봐서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확인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은 뭐예요? 권리자냐 의무자냐 권리자냐 이걸 급선무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제 등기소에 왔어요. 등기소에 와서 등기하러 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작성해야 돼요? 등기 신청서, 즉 등기 신청 정보를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1번 타자 등기 신청 정보, 즉 신청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1번에 등기 신청 정보, 우리가 신청서라는 겁니다. 자,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면 원칙은 사건의 하나, 사건이 하나면 한 개의 신청 정보. 그래서 이거는 1건 1신청 정보가 돼요. 1신청 정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 있으면 A가 있죠. A적 측면에서 우리가 잡아줄 거는 사건이 여러 개더라도 일괄 신청이라는 게 있죠. 일괄 신청은 결론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그러면 사건 1건 1신청 정보요. 신청서는. 그러면 동일성이 추가된다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칙은 1건 1신청 정보에 A는 일괄 신청이다. 그러면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나올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정보사항입니다. 자, 정보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필요적 정보 내용이 있고요. 임의적 정보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필요적 정보 내용은 뭐냐? 필요적 정보 사항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거는 말장난을 치는 거죠.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네. 하여야 한다죠.
기록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임의적 정보는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말장난을 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필요적 정보 내용과 관련돼서 주로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부동산의 신상 다 기록해줘야죠. 근데 이 필요적 정보 사항과 관련돼서 아니면 필요적 기록 사항과 관련돼서 논점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어때요?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소송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소송의 씨앗은 잘라야 돼. 그러면 소송의 씨앗은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소송의 다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돈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의적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외가 뭐냐? 바로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예의적이라는 거.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 지료. 요거는 예의적 측면으로서 지료와 관련돼서 지료는 예의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지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으로 연결된다면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요소죠. 그래서 전세금은 기록하여야 한다. 지료는 기록할 수 있다. 임차권에서 차임은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하여야 된다. 왜? 임차권은 차임은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요 기간이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기간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그러면 요거는 임의적이라는 것은 요 기간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야. 당사자가 우리가 툭 치면 특약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 돼요. 그럼 특약과 약정과 그다음에 합의라는 이런 의미가 떨어지죠. 그럼 특약과 약정과 합의는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기간은 언제나 당사자한테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상이라는 걸 잡아두시고 올해 출제 포인트는 바로 임의적 정보사항. 여기에 출제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거는 강론 파트에서 독자적으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더드린 교재 168페이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일건 일신청주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두 번에 다만 행강편 전어고 예적으로 동일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원칙은 일건 일신청주의요. 예는 일괄 신청이라는 거. 자,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특히 이제 우리 필요적 정보 사항과 관련돼서 몇 개 점검해 보도록 하죠. 특히 부동산 표시와 관련돼서 토지, 건물,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한번 행강편 다 꺼놓고요.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구분 건물이 있네.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조심할 거는 우리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건물 번호 여기에 대해서 B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동 건물 표시에 소재 지번이 기록됐지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구조, 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자, 특히 5번과 관련돼서 보죠. 맨 밑에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록이 돼야죠. 근데 특히 소유권 보존 등기 가로치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가로 열고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목적 우리가 기록되죠. 자, 등기필 정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만 공동신청 또는 성산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거기에다 딱 줄쳐놓으세요. 성산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자,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역시 임의적 정보사항 행강편 쳐놓고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특약이라든지 약정이라든지 합의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거는 기간입니다. 임의적 정보사항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특히 임의적 정보사항에다 초점을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출 체크로 가죠.
등기 신청 정보의 임의적 기록사항 이렇게 나왔네요. 지상권 설정 등기 지료. 요 지료는 임의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여역지 표시. 요가 주거등. 성역지 표시가 아니라 여역지 표시. 오케이.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전세금 필요적 기록사항. 건저당에서 돈, 채권, 최고액이 되죠. 저는 건저당에 있어서 그러면 건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은 또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체크 요 문제 형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또 한번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라? 정보사항에다가 필요를 맞춰라. 임의적 정보사항에서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 원칙은 1건 1 신청주요. A는 일괄 신청으로서 자 동일성이 추가돼야 된다. 여기에서 필요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에서 특히 임의적 정보사항에다 초점을 맞춰두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자, 매매계약서라는 게 있어. 자, 매매계약서와 관련돼서 아래로 끊어보죠. 아래로 밑줄 쳐보고 위로 쳐보고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자, 매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법률행위가 되죠. 민법 교수님은 법률행위라고 강의하고요. 저는 등기 원인이라고 강의해요. 그래서 등기 원인. 자, 계약서를 정서라고 그러네. 그래서 등기 원인 정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바로 등기 원인 정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더드림 교재 169페이지 거기에 의해서 법률 행위 또는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바로 등기 원인 정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고요. 근데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대표적으로 봐봐요. 두 사람을 뭐라 그래?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 표시. 두 번째 이제 부동산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목적이 기록돼야죠.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 사항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느냐? 바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당사자, 부동산, 등기사항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등기 원인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변질이 된 게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 어떤 게 변질이 됐느냐? 과거에 등기 필정이었죠. 등기 필정. 요 등기 필정이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요 요건이 변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필정 당시일 때는 요 세 가지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돼.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 미시라는 거야. 근데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요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돼. 이 등기 필 정보는 또는이에요. 그래서 등기 필정에서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단어가 요 미시라는 단어가 동시에 갖춰야 되지만 여기에 넘어가면서 또는으로 변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과거의 등기 필정 당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세 통으로 작성해야 됐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한 통은 어디로 보내요? 세무서로 보내요. 한 통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고요. 한 통은 어디로? 바로 등기소로 보내. 등기소에다가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땅 찍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등기 필정이 돼. 등기 필정을 작성하게 한 그게 바로 매매계약서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우리 과거에 우리 형님 누님들 혹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등기를 매매를 집을 사고 팔지 않았다면 과거에 등기 필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시죠. 그게 바로 매매계약서야. 매매계약서 위에 필이 하나 찍어 있었어. 그게 바로 등기 필정이래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 주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토지대장도 토지가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토지대장도 무슨 정서가 될 수 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필정과 등기 필정보의 공통점은 무슨 정이다? 둘 다 권리정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거는 옛날 거.
요거는 지금 지금 거. 요거는 구, 요거는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거고 새로운 거가 요게 되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은 거진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금은 거진 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A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을 넘겨서 더드림 교재 170페이지 바로 이제 수용 협의서와 협의 성립 확인서, 그다음에 재결서, 판결 정본이 바로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죠. 이때 판결서는 조심할 거는 이 판결서는 항상 밑에다 금인계약서를 깔아놔야 돼. 판결서와 그 조서는 반드시 금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법하고도 연결되니까 판결서와 그 조서는 반드시 금인을 받아라. 그걸 연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바운더리가 거진 더 넓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토지 대장도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도 당사자가 있으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도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그러면 거진 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으로서는 자 드림 교재 170페이지 요건, 그래서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와 날인 요 세 가지 요건이 변질이 됐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주시고 요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무슨 정서가 될 수 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관공서의 금인을 형광펜 딱 쳐놓고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금인계약서가 되네요. 그래서 금인계약서. 자, 금인계약서는 우리가 이제 금인계약서 좌측 날개에다 한번 써놓고, 자, 금인계약서는 요거는 등기법상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해놨다고 배웠고요. 특별조치법 이렇게. 보면 금인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상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대표적으로 특별조치법상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원칙. 금인계약서는 원칙, 첫 단계, 계약해야 돼. 계약해야 돼. 그래서 첫 관문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림사로 가보죠. 소림사 막 그러죠. 소림사에서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바로 주택량이야. 그래서 36개 주택량. 그래서 소림사 건법의 마지막 단계는 도망치는 게 바로 하나의 건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6관문이 있다는 거죠. 금인계약서 하려면 첫째 관문이 이제 계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관문 통과. 그럼 두 번째 관문은 부동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문 통과. 그런데 세 번째 관문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생은 또 뒤바뀔 수 있어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이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왜 제외되느냐? 이거는 특별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을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는. 그러면 우리가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 관문을 네 관문을 통과해야 돼. 계약해야 되고요. 부동산이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되어야 되고 토지와 건축물 매매 마지막 단계에 통과했다. 비로소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 금인계약서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법원에 가서 당사자가 소송 사기로 벌릴 수가 있어. 그러면 짜고 고소득을 쳐서 자, 금인계약서 판결을 받아 금인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나가야 돼. 그래서 A적으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판결서나 조서라는 거예요. 판결서, 조서는 판결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금인을 받으라고 해놨어요. 특히 그래서 요 금인계약서에서 요 판결서, 조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170페이지 원칙이 있고 예가 있어요. 금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꼭 건
대표적으로 거기 5번째 판결서 형광펜잖아요. 판결서.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조서, 하해 조서 있죠. 그래서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뭐의 대상이 된다. 검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판결서와 조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이 아닌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바로 토지거래과정, 바로 주택거래신고필정과 부동산 거래신고필정을 제출하면 검인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가름해 준다고. 그래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 가등기는 계약이다, 애약이다. 애약이죠. 그러면 본등기 제공하면 되지. 가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 하나 확인해 두고 맨 마지막에 소유권 말소의 이전이에요. 말소 제공할 필요가 없죠. 검인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제공해 주면 된다라는 것.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171페이지. 자, 우측 날개에다 요거 하나 써보죠. 자, 등기 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잡아보시죠. 자, 등기 필 정보 제공입니다. 자, 작성이 아니라 요거는 제공과 관련돼서, 제출과 관련돼서입니다. 자, 등기 필 정보도 그러면 무슨 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이죠. 그러면 첫 번째. 자,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바로 강공서 촉탁 등기 제공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자, 등기 의무자가 없다. 등기 의무자가 없다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죠. 대표적으로 상속 등기.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공하라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수한 등기 의무자, 이거는 반드시 제공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성수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고, 이거 등기 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 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수용은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상속 등기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상속 등기는 제공할 필요 없지만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제공해 줘야 되겠죠. 유증은 유공이야. 그러면 유증 등기는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수한 등기 의무자. 그래서 171페이지 오른쪽 길잡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의 제공 행강편 쳐놓고, 자, 단독 신청인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상속, 소유권 보전,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이죠. 근데 이제 성수한 등기 권리자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제공을 요하는 경우 성수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이 한 단독 신청한 경우 그거 행강편 쳐놓고 별표 3개. 자, 공동 신청의 경우 대표적으로 꼭 조심해야 할 거.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첫 번째 상속인 등기 제공해 줘야 되고, 유증 공동 신청이죠. 유증 등기 하나 딱 써놔요. 그 3개만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체크를 한번 보죠. 등기 의무자 등기 필정보에 제공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필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하고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자, 2번의 유증이죠. 유공이죠. 그럼 끝에 가서 등기 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X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특히 5번 지문을 조심해야죠. 성수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특히 기출 체크와 관련돼서는 2번하고 그다음에 5번 지문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2번 지문은 유정은 공동 신청이라는 거 조심해서 기출 체크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2페이지죠. 172페이지에 제3자 흑과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제3자의 허가 정보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죠.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된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서 1. 토지거래 허가 정보. 요거 행간편 쳐놓고 2번에 특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 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 좌측 알개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 정보네요. 토지거래 허가 정보. 자, 토지거래 허가 정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거래가 포인트가 돼요. 거래라는 것은 특징은 이거 대가성이 튀어나와야 돼. 대가성을 특징은 뭐가 튀어나와야 돼? 바로 유상이라는 의미가 튀어나와야 돼요. 유상. 자, 유상입니다. 유상. 그럼 유상 계약과 예약에서 우리가 제공해 주네요. 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정보는 유상계약 예약해야 돼. 특히 이제 조심해서 다뤄놓고 걸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지상권이 있어.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은 유상계약 예약으로서 바로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딱 하나 정리해놔서 이게 원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정보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이번에는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2번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가 돼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아직 유능한 공법 교수님이 계시죠. 아마 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취득이잖아요. 취득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바로 계약이 튀어나와야 돼. 바로 거래 행위가 있어요. 취득이어야 되겠죠. 취득. 그래서 계약. 대표적으로. 자, 이 계약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바로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앞에는 농지계약이겠죠. 농지취득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유상, 무상으로서 대표적으로 플러스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이걸 딱 정리해서 앞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식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상속입니다. 계약이 아니죠. 상속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라 예약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농지를 시효 취득해서, 그러면 시효 취득했다라는 것은 농지 시효 취득은 계약이 아니야.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문에 토지거래 허가 정보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니까 두 가지는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로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도 제공할 필요가 없죠. 언제? 판결이 한 등기. 근데 판결이 한 등기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반드시 제공해 줄 게 있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돼. 다만,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다만이라는 걸 행간편 딱 쳐놔요. 다만 등기 혼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걸 조심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서 그러면 반드시 제공하여야 된다.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가 나올 때 항상 앞에 두리번 거래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붙었다. 그러면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줘야 돼. 요거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조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 정보.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하나 더 한다면 판결에 한 등기. 그 세 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3자의 주민등록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그 밑에 자연인이라고 써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는 법인 등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요 4번과 관련돼서 밑에 드드린 교재 172페이지 하단부에 요걸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B한테 등기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예요.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예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등기 부상 뭐도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다 기록되어 있죠. 주소증명.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이거의 공통점은 이제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라는 거. 이게 조심해야 돼요.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로서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이게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등기 권리자에 한해서 제공해 준다라는 거. 이걸 세 가지를 딱 기록해 놓고, 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돼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누구? 자, 자연인이면 등기 권리자인 자연인 주민등록번호 제공해 주면 되고,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는 법인 등이죠.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그래서 등. 자,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이거는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파는 사람은 뭐 양도세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취득세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히 징세 확보 차원에서 이거는 권리자도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의무자도 제공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27회 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면을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자연인, 부동산 등기형 여기 또 27회 때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주소 증명정보 공통점은 등기 권리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착산해 둘 필요가 있죠. 말소가 되니까 없죠.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의 변경이지 주체의 변경이 아니거든. 그러면 말소와 변경은 대표적으로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감을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172페이지 더 드린 교재. 자,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등기 권리자 행간편 더 넣고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 장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73페이지 더 드린 교재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걸 좀 작년에 27회 때 출제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국민이죠. 그래서 재국민에서 재행강편, 대법원에서 대, 우리 군대 제대한다 제대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 있어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하니. 자, 법인에서 법자 행강편, 그래서 주된 사무에서 주장관, 그럼 합치니까 법주. 경주에는 뭐가 유명해요? 법주가 유명하지. 그래서 경주법주,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 부여해준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사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 또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애국병비는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애국인은 우리 나가봅시다. 그래서 애국인은 애출, 그래서 외출, 출입국 관리소. 그래서 목동에 있죠. 외출, 그러면 준재 출장소. 그래서 외출. 그러면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 제대, 법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 외출, 외국인, 외출, 출입국.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 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와 관련돼서 27회 독자적으로 출제되고, 근데 28회들은 안 나올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지문 정도는 한두 개 또 유입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주소 증명정보는 대표적으로 등기 권리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권리자, 의무자 둘 다 제공한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감증명이네. 자, 인감증명 보도록 하죠. 자, 173페이지입니다.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잡을 거. 일단은 인감증명은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어요.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다. 왜 전자신청은 적용이 없어요? 방문신청에만 적용이 있어요. 왜? 전자신청 공인인증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다. 근데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자,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서명이 허용되는 자, 이렇게 한번 잡아놔셔야 돼요. 서명이 허용되는 자. 자,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공사 해놓고요. 자, 인감증명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인감증명도 결론적으로 누구 거 제공해 주느냐?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는 무슨 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의무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등기 의무자 중에서도 원래 소유권 명인자만 제공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원래 등기 명인이 아닌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소유권이네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가 있네. 그럼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 한번 봤죠. 이전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다. 이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를 찾아봤더니 우리 배웠던 부기 등기네. 그래서 부기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 말소 등기네요. 말소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네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말소 등기는 이거 보니까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와 관련돼서 아까 우연치 않게 띄워놓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액 등기가 있어. 전세금 감액 등기, 말소 등기와 같죠.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 15회 때 건저당에서 채권 채국이죠. 건저당 설정 등기 시 채권 채국 감액 시 감액 등기 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그럼 틀려요. 제공할 필요가 없죠. 감액은 말소 등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잡아주고요. 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 당연히 이거는 뭐 3개월이겠죠. 3개월이 유효기간이 있고요. 과거에는 6개월이었는데 3개월이고 요 정면은 한번 확인해 두면 되고. 자, 인감증명을 이제 풀 때 조심할 단어들이 2개 정도. 자, 임의대리. 자, 임의대리. 임장으로 주죠. 임장은 본인이 대리인이 줄 가능성이니까 임장 뒤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 법정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 문제 풀 때 그러면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 조심해서 접근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외국민이라는 게 있어요. 재외국민. 재외교민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재외교민과 재외국민의 차이는 뭐냐? 우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C하고 국적을 한번 봅시다. 재외국민은 C도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야. 그러면 재외국민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부재자 투표는 재외국민이야 재외교민이야? 재외국민한테 주는 거지. 그러면 재외교민은 뭐다? C는 우리나라 시인데 국적은 다른 나라 국적이거든. 대표적으로 우리 요거 뭐죠? 요거 스피드 뭐야?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러시아 국적을 가진 안현석. 그 다음에 뭐요? 막 무슨 안에 있죠? 가수 유성준이.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걔네들은 재외국민이 아니라 재외교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일 때와 재외국민일 때, 교민일 때 구분을 좀 해주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178페이지, 3페이지를 보죠. 항상 이야기했죠. 수업을 듣고 정리가 됐다면 우리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그랬더니 이름을 남겨. 이름을 남기는 게 뭐 대단한, 이름을 남기는 게 뭐 쉬웁니까? 우리 뭐예요? 보험에 들어놨으면 보험금을 남기죠. 우리
자, 더드린 교재를 들었으면 우리 밑줄은 남아야 되겠죠. 수업을 들으면 밑줄을 그어놓고 그걸 포인트로 해서 마르고 닳도록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밑줄을 정을 들어놔야 돼. 정을 들지 않으면, 정을 들지 않는다면 우리 흰 거는 정이요, 검은 거는 글씨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173페이지 인감증명 보도록 하죠. 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제출하는 경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두 번째 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보시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자, 이번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줄쳐놓고 앞에 소유권. 만약에 소유권 이해에 걸리라면 그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보전, 판결, 건물의 멸실 등기, 환매 특약,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이전 말소.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과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은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공정정서, 등기 촉탁, 공정정서, 전자신청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인감증명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기출 체크를 한번 보시죠. 기출 체크. 자, 그러면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 여기 나와 있죠. 자, 1번에 소유권 나왔다. 등기 의무자, 특징은 인감증명. 건물의 멸실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초는 원리만 가지고 있다면 참 쉬워요. 이렇게 나온지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5페이지 대장.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정보가 있네. 이런 것들은 왜 제공해 주죠? 또 진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소유권 보전, 멸실 등기. 이때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간신히 이제 누가 되었어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등기소로 와서, 자, 등기소로 왔어요. 등기소로 와서 누가 되었어요? 간신히 이제 등기 하나 배운 겁니다. 등기 하나 때문에 하러 왔어요? 예, 접수하러 왔겠죠. 그래서 접수. 그래서 우리 174페이지, 176페이지죠.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간의 처리 절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접수를 하면, 자, 등기관이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자,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2번에 거기 한번 봐봐요.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그래서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예요. 등기법은 신청을 각하해야 할 11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방법도 절차상 요구되는 서면이 갖춰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형식적인 서면 심사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심사, 그래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되었죠. 자, 심사하는 과정이 이제 어떤 과정이 있느냐. 당사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취하라는 게서 취하라는 게 이제 되고요. 요 등기관은 뭐예요? 자, 보정해달라. 그래서 보증 정정 여기에 대해서 각하라는 게 있죠. 그러면 취하, 보정, 각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취하죠. 취하라는 것은 자, 취하는 뭐하고 같으냐? 그래서 철회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등기 철회라는 말을 써주게 되죠. 그럼 등기 철회는 언제 하죠? 바로 완료 전 단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취하의 시점. 그래서 1번에 가서 바로 등기 완료 전, 각하 전 한번 확인해보고. 자, 취하권자는 이제 공동신청이라면 공동으로 취하해줘야 돼요. 언제나 공동으로 취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이제 공동신청, 단독신청, 취하권자.
자, 이미 대리인은 특별 수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리인은 우리 처리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만이 할 수 있죠. 그러면 대리인이 취하할 수 있도록 특별 수건이 부여돼야 된다. 취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일괄 신청 시 일괄 신청 줄쳐놓고 그거는 가분이 될 수 있어. 가분이라는 것은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신청, 일부 취하도 가능하고 전부 취하도 가능하다. 취하라는 것은 등기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하며 신청서 및 동그라미 모든 소지를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다시 올라가 보죠.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후에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신청으로 접수한 사건을 전자취하할 경우 반드시 취하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서면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신청은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럼 취하 관련돼서 그러면 조심할 거 딱 두 개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취하 옆에다가 하나, 좌측에다 하나 써놔요. 자, 주의입니다. 자, 취하는 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 명문 규정이 있다. 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등기 규칙 51조에다 규정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취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면 틀려요. 취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고 또 하나 늘 조심할 거는 일괄 신청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 공동 신청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괄 신청 가분으로서 이거는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공동 신청은 주체적인 측면으로서 불가분이죠. 사람을 어디다 찍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공동 취하라는 거. 공동취하, 언제나 공동취하고 언제나 전부 취하로만 가능한 거.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좀 조심해서 달아놔요. 명문 규정이 있다. 규칙 51조. 일괄 신청은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고 공동 신청 언제나 공동 취하라는 거. 자, 취하 관련돼서 177페이지 기출문제 기출 체크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틀린 거에 대해서 4번을 한번 보시죠. 자,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 이 말은 일괄 신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을 취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4번은 일괄 신청은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죠. 그래서 취하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취하는 이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가 나오죠? 보증 나오죠. 보증이라는 것은 보충과 정정을 합쳐서 보증이라고 그래. 보충, 정정, 보증이 됩니다. 그 정도 한번 잡아놓자고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의 보증은 그 흥결을 보충, 정정시키는 것. 그래서 보증.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이제 각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각하. 각하라는 것은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대표적으로 거부 처분이라는 거예요. 거부 처분. 그래서 각하라는 것은 거부 처분으로서 부동산 등기법 29조 11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뒷장을 한번 넘겨 보시죠. 더드림 교재 178페이지입니다. 자, 각하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29조 신청의 각하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가나 위반이죠. 그래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특히 1번과 2번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별표를 5개를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3호 신청을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번의 출석 5번은 신청 정보 방식 동그라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6호는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에 불일치할 때 그럴 때는 6호로 각하하고 7호는 등기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 기록의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할 때 그래서 7호 다만 27조에 따라서 포괄승계인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그거 한번 한강편 쳐놓고요. 8호는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불일치할 때 9호는 좀 잡아놓자고요.
첨부 정보, 즉 서류를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구호로 각하하게 돼요.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는 대표적으로 29조 구호로서 각하하게 됩니다.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 자, 3개월이죠. 그럼 6개월짜리를 제공했다. 이거는 각하사유가 되겠습니다. 메터로, 국고로. 10호는 뭡니까? 바로 세금, 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11호는 조심하자고요.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 요거 행강편전하고 등기명인 표시가 아니라 등기 부동산 표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메터로 각하한다. 11호로 각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각하 사유와 관련돼서는 거부 처분으로서 11개를 연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2호 사유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179페이지 바로 부동산 등기 52조 요거 행강편전하고 그래서 179페이지입니다. 그거 더드린 교재 등기규칙 52조 요걸 행강편전하고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요거는 자 규칙 52조와 관련돼서 10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예를 들고 있어요. 요거는 마르고 닳도록 해야 돼. 여기에서 최소 한 문제, 최대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번에 갑소의 농지, 우리 문제 기출 체크를 한번 해보죠. 2호 사유와 관련돼서 농지 전세권 안 되죠. 그러니까 2호. 가까이 공인 건물에 대해서 갑지분만의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전 등기는 전원에 대해서만 됩니다. 공동인 상속인 각각을 중 갑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해요. 우리 공동 상속인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됩니다. 그러면 2번, 3번과 관련돼서 2번 지문 기출 제거, 2번, 3번을 묶어서 이걸 따져줄 거는 우리가 전원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전원 보상. 자,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자, 보전 등기와 상속 등기는 전원은 되지만 자기 일부 지분은 안 돼. 그래서 전원 보상. 그러니까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일부 지분, 자기 지분 안 돼. 무슨 보상만 된다? 전원 보상. 전원 보상. 이렇게 한번 단축키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의 가압류. 가압류는 법원이죠. 법원은 특징은 관공서야. 관공서는 촉탁이죠. 근데 4번에 가니까 신청해야 한다. 각하사유가 돼. 29조 2호 사유와 관련돼서 5번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알겠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한 등기는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특징은 단독 신청. 그래서 신청해야 한다. 정답은 5번. 재밌죠. 그러니까 알면 재밌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면 뭐예요? 진짜 힘든 게 바로 또 등기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더드린 교재 178페이지에서 자 기출 체크를 샘플 문제로 잡고 특히 179페이지 부동산 등기 규칙 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예를 들어놓은 거 1호부터 10호까지 마르고 닳도록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겁니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이제 보죠.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의 가격. 자, 기억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없죠. 기한이니까. 그러면 가등기는 단지 무슨 보전이라고 그랬어요? 순위 보장. 그러면 각하사유네. 니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동그라미. 그러면 특징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돼요. 그러면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함으로써 순위를 보전할 등기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각하사유네.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수반성 위반이죠. 각하사유가 되네요. 2호.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일부 안 되죠. 보전 등기는 전원 보상이야. 전원 보상.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전부 각하사유가 돼. 몇 조 위반 사유로 29조 2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 4개 지문은 아주 자주 출제하는 빈출 지문입니다.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철회. 자, 치아도 없어. 그 다음에 보정도 없어. 각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등기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자, 180페이지 등기 실행 여기가 나오네요.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이라고 해놓으세요. 기록이네요. 기록. 대표적으로 가로 1번에 기입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죠. 자, 가로 2번에 이제 교합이라는 게 있어요. 교합 찾았어요? 예, 교합은 우리 교합은 완료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완료식이라고 써놔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몇 개 적어 놓을게요. 3개 정도는 한번 적어 놓아 봅시다. 3개가 뭐예요? 이미 배웠죠. 자, 접수 시기. 자, 효력 발생 시기. 자, 발생 시기. 완료 시기가 있네. 완료 시기. 자, 저희가 그러면 요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딱 정리해놔서 자, 접수 시기, 전산 정보 처리계, 저장된 때가 바로 대표적으로 접수 시기가 돼. 효력 발생 시기는 대표적으로 뭘까요? 요거는 등기부에 접수한 때가 바로 효력 발생 시기가 됩니다. 경교원. 그러면 완료 시기는 대표적으로 만때, 교합한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요 3가지 한번 꼭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합했어요. 등기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더드림 교재 181페이지 등기 완료의 절차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요거 형광펜 딱 하잖아요. 등기 필정보의 작성 이걸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우측 날개에다가 등기필 정보의 작성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권리점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별표 3개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놓을 거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를 봐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보정과 바로 설정과 이전이라는 걸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전.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정과 이전의 가등기. 이렇게 이제 2가지 정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째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등기에서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래서 더드림 교재 181페이지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걸 형광펜을 딱 꺼놓고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좀 줘보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182페이지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형광펜 써놓고 별표 3개로 넣어놓고 그걸 잘 잡아야 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거 딱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줬으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죠.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세 자료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는 게 대표적으로 183페이지 등기 신청의 방법은 2종류가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렇게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더드림 교재 182페이지 등기필 정보의 작성 그거 빨갛게 형광펜 쳐놓고 마르고 닳도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도 끝까지 강의를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전자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